2024년 7월 1일 EVMP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가 됐습니다. 상반기와 다르게 7월의 첫 주는 소외주들의 반란이 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은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0.23% 상승한 2804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0.8% 상승을 하게 되면서 847.15%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2775포인트 이탈하지 않으면 상승 추세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고, 코스닥은 852포인트를 돌파를 해야지만 다시 한번 877에서 8포인트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업종 및 테마 확인을 좀 해보시게 되면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6월 반도체 수출액이 전달보다 50.9% 상승한 134억 2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이슈로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었고요. CXL 관련주가 상승을 했죠. 지난 25일 미국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업인 레드햇이 인증한 CXL 인프라를 경기 화성 캠퍼스 연구시설인 삼성메모리 리서치 센터에 구축을 했고,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개발 단계부터 제품 최적화까지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따가 이 안에서 CXL 관련주 안에서 제가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블랙버스터 바이오 의약품인 비만 치료제 싹센다 특허가 만료가 되게 되면서 바이오 시밀러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주 역시 기술 경험이 많은 한 기업이 유리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게 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지난 금요일이었죠. 트럼프가 잘했다라는 응답이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풍력 및 태양광, 수소차 관련주들이 약세를 좀 보였고요. 히토류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히토류 관리 조례를 공포하는 국무원 명령에 서명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상승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화장품주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6월 화장품 수출이 1조 796억으로서 전년 동월 대비 6.2% 증가했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일부 상승을 했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을 빠르게 얘기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6월 달에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좀 전체적으로 해드리려고 마감 시황을 좀 짧게 했고요. 오늘은 아마 리뷰할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지 않고요. 제가 그냥 차트를 통해서 빠르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인벤티지랩 먼저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었고요. 오늘 상승한 이유가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 고점 돌파를 했고, 그 다음 저항 부근마저 돌파를 하게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17,0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7,0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손절가는 지금 14,350원인데 어디를 잡으면 좋겠냐? 13,750원 있죠? 지금부터 한 500원 정도 차이 나는데 13,75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목표가 17,0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왔던 뉴스가 몇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장기 지속형 비만형 제형 고도화 추가 기술 이전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당뇨병 학회에서 장기지속형 약물 전달 시스템 기술로 개발한 비만약에 대해서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이런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어떻게 됐든 올 하반기에는
개인적으로 올 하반기에는 비만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어,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이 조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해서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나쁘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바이오 플러스라는 종목도 역시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었는데 장 막판에는 좀 하락을 했네요. 이게 전 저항 부근이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뭐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윗골이 달리게 되면 10분봉 확인해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또한 5분봉까지 확인해 보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저항에서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 조정을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또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 높다. 어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냐? 뭐 단기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가격은 한 7,000원 부근을 얘기를 해드렸고요. 중장기적으로 진짜 얘네들이 예상대로 간다라고 하면 저는 거의 9,000원대까지 본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조금 어설플 수는 있겠지만 주가상으로 보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6월 14일 날 얘기를 해드렸던 게 콜마비 NH예요. 저항을 돌파를 하고 며칠 쉬다가 다시 한번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올라가다 조정을 받았던 건 이전에 저항 부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만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은 2만원을 돌파를 한다. 2만원을 돌파를 한다면 단기적으로 22,0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6월 14일 날 코스맥스 MBT 종목도 얘기를 좀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저항을 좀 돌파를 했고 조정을 좀 받으면서 뭐 박스권 안쪽으로 다시 들어와서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다행히 오늘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요, 이전에 지지가 여기였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가격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400원 위에서 움직여야지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올해 그 6월 달에 나왔던 리포트를 보게 되면 하반기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실적을 싹 뒤졌었죠. 그래서 그 실적이 나오는 종목을 딱 봤을 때 한 종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종목 제외하고는요 올해 실적이 뭐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 하나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6월 18일 날 얘기를 해드렸던 노바렉스는 올해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좋지는 않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좋지는 않고 뭐 기대감으로 그동안 좀 올라갔던 측면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확인해 보면 11,600원 있죠. 이 11,6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아무리 많이 본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13,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차익 실현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작년 실적 기반으로 올해 실적을 추정을 해보게 되면 13,000원 이상은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뭐 인벤티지랩부터 시작해서 바이오 플러스 건강기능식품 얘기를 해드렸고요. 아이센스부터 시작을 해서 동국제약까지 이제 얘기를 차트상으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센스 오늘 5.69% 상승을 했습니다. 6월 4일 날 얘기를 해드렸는데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 예상을 했던 건 하락한 다음에 반등 나오고 하락한 다음에 상승을 전환이 되는 모습이 연출이 될 거라 가능성이 높았는데 지금은 이제 기대해 볼 만한 거는 역해된 숄더가 형성이 될 가능성을 염두를 해 보셔야 되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25,000원 위쪽으로 뚫고 올라가야지만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그 다음 다시 한번 역헤드앤 숄더를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000원 돌파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았던 가격은 23,000원대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는 여전히 뭐 바닥에 있습니다. 하락하는 추세를 완벽하게 좀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23,000원대까지 상승, 역헤드앤 숄더 출현, 요거를 좀 희망을 품어 보면서 매매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앞타바이오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글까지 블로그 글을 링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항을 돌파를 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저항이 형성되었던 가격이 9,500원이었는데 이 9,500원을 리탈하지 않고 오늘은 좀 쉬는 날, 그래서 거래량이 23.26%밖에 동반이 되진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1차적으로 13,000원까지 보고 올해 9월 달에 그 결과가 임상 결과가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아마 변동폭은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3,000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그 다음에 한 25,000원에서 26,000원을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때까지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한국파마예요. 6월 10일 날 얘기를 해드렸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윗꼬리를 좀 얘기를 해드렸고 박스권 매매를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뭐 지지 이탈하지 않고 반등 나오기 때문에 1차적으로 19,500원대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19,5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이 가격 있죠, 26,000원까지 변동폭이 언제든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만 이 26,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23,5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오늘은 특별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주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같이 한 3%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최근에 거래량이 많지는 않아요. 이게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흐름 타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상승 가능성도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큐렉소,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인데 의료기기를 좀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6월 11일 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6월 10일이면 한 이때일 거예요. 이 저항을 돌파를 시도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매수하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뭐 돌파 시도는 못했고요.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매수 타이밍을 잡는 가격은요, 1,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보게 되면 큐렉소 같은 경우는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이 되고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 5배 정도 좋아지고, 분기 실적으로 보게 되면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되는데, 뭐 주가가 아직은 그만큼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계속 보셔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말씀드렸던 대로 11,500원 돌파 시 본격적인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 날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이 휴원스 글로벌이에요. 휴원스 글로벌 6월 14일 윗꼬리를 쭉 달면서 그때 확인을 좀 해봤을 때가 아마 윗꼬리가 거래량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서 주가는 좀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순저가는 23,000원 부근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오늘 23,0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온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매수했던 가격이었던 24,0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분기 배당락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24,000원이면 소폭이나마 흑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24,000원 돌파하게 되면 휴온스는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날 얘기를 해드렸던 게 LNC 바이오.
저항이 여기 있었고요. 돌파하면 매수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매수 타이밍은 6월 말쯤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저항마저 다 돌려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젠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를 확인해 보게 되면 27,100원 수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4,400원은 손절가예요. 24,4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이전 고점이었던 27,200원에서 3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6월 17일 날 얘기를 드렸던 종목이 아미코젠입니다. 제가 이거는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렸었고요. 아무리 버틴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5,500원 이탈하게 되면은 매도해야 돼요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이 이유였습니다. 이거 반등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5,500원대까지밖에 반등 못 나온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5,5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반등 구간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5,850원이라고 봐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는 합병에 대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악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5,500원을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 5,850원 부근에서 정리하자, 이런 차원으로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1일 날 인트론 바이오를 말씀을 해드렸고요. 인트론 바이오는 이전에 저항이 형성되었던 이 가격이거든요. 이 가격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뭐 매수 타이밍이 안 나왔습니다. 뭐 매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전 고점이었던 6,400원을 돌파를 해야지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6,400원 돌파 여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7,850원대까지는 뭐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월 26일 날 동국제약 말씀드렸습니다. 실적 되게 좋아지는데 불구하고 주가 안 가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뭐 이전에 상승을 한 후 상승하고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이상한 게 잡혀갖고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 그리고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2만원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제가 23,000원 제시를 해드렸고요. 중장기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전의 고점이었던 33,000원대까지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점도 역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T, 오픈돌. 사실 D&T는 반도체보다 2차전지 쪽인데 제가 뭐 잘못 좀 넣어놓은 것 같네요. D&T 오늘 뭐 2차전지 상승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흐름은 좋지는 않고요. 반등 나오게 되면 많이 가면은 제가 생각하는 건 13,800원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3,800원 부근에서 제가 D&T는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중에서 오픈롤 6월 13일 날 말씀드렸고요. 6월 13일 여기가 저항이었고 6월 13일 이때쯤 맞네요. 그리고 조정을 받으면 손절가 여기 잡고 대응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을 한 후에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저항 부근이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은 이제 7,3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7,300원 돌파하게 되면 추가 매수 타이밍도 충분히 나온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 날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헥토 파이낸스. 타이밍을 제가 이거는 밀릴 때 어디 매수 18,500원 매수 돌파를 하게 되면 19,500원 얘기를 해드렸고요. 올라가다가 오늘 조금 아쉽게 마무리가 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3,7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전 저항이었던 28,5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은 윗꼬리를 좀 달아갔고요. 이거는 내일 한번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내일 한번 더 지켜보시고 말씀을 해드렸던
가격이 24,700원이라고 했는데 24,650원이에요. 내일은 22,650원 이탈하지 않으면 버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2,650원 이탈하지 않으면 버티고 끌고 간다. 어디까지? 이전 고점이었던 28,400원대까지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 빠져야 되는데 CS 윈드까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내년부터 실적이 좋아질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토론이 지난 금요일날 미국 대선 토론이 있었죠. 거기에 대한 악재로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날은 이상하게 종목들의 변화가 거의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분명하게 나뉘었어요. 미국 주식에서도. 그 여파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역시 동일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확인을 좀 잠깐 해보죠. 트럼프 관련주가 은행 및 금융 서비스였고요.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가 다 밀렸죠. 그래서 뭐 재생에너지 관련주 퍼스트 솔라, 선런, 엔페이지라고 써있는데 인페이지 에너지부터 시작을 해서 블룸에너지가 수소 관련주죠. 그리고 뭐 에너지라고 써있는 종목 중에서 신재생은 다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트럼프 관련주도 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상승한 종목 보게 되면 여기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은 5% 이상만 제가 분석을 좀 하고 있는데 뭐 관련주들이 올라가도 그렇게 큰 폭으로 올라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네요. 그나마 올라갔던 게 에너지 중에서 하나가 있더라고요. 에너지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뭐 어떻게 됐든 이에 대한 여파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전에 저가였던 44,550원대까지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마 변동폭이 계속 있겠죠. 그 이유는 대선에 대한 이슈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44,550원 부근부터 시작을 해서 박스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뭐 88,000원대까지는 뭐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뷰 종목 빠르게 좀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거 하나하나 보다가는 뭐 반백년 걸릴 것 같아 갖고 차트를 통해서 빠르게 봐드렸습니다. 그리고 프리뷰가 오늘 한 8종목 7, 8종목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 안에서는 실적 좋은 것만 볼게요. 코리아 서킷가 올해 흑자 전환되고 2분기 흑자 전환 예상하고 있고요. 고영은 2024년에 실적 좋아지고 뭐 이거는 좋아진다라는 거지 작년 대비해서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3분기 좋아지고요. 대덕 전자는 작년에 비해서 실적 좋아지고 2분기가 1분기 대비 3배 좋아지네요. 3분기, 4분기 계속 좋아집니다. HD 현대 건설기계는 올해 최대 실적인데 1분기 대비 2분기가 떨어지고 2분기 대비 3분기가 떨어지고 3분기 대비 4분기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냥 저만 알아볼 수 있는 용어로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코리아 서킷은 제가 얘기를 좀 해놨습니다. 같이 그냥 얘기를 해드리고 그냥 보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코리아 서킷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실적 CLX 관련주고요. 오늘 상승은 삼성전자의 이슈에 의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실적은 흑자 전환이 되고요. 내년에 사상 최대의 실적이 달성이 예상이 됩니다. 당기순이익 기준이에요. 그래서 안 보이실까봐 혹시 좀 크게 볼게요. 크게 보게 되면 올해 매출액은 작년 대비해서 늘어나고 흑자 전환 되죠. 2025년은 영업이익은 최대 실적은 아닙니다. 근데 당기순이익은 최대 실적 예상을 하고 있죠. 당기순이익은
부채 비율 100% 미만의 3,000% 유보율을 보유하고 있고요. BPS는 16,700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배 미만이죠. 자, 주가 하락의 이유는 내부 분쟁입니다. 영풍그룹의 알짜 회사 고려아연을 두고 장 씨와 최 씨의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 때문에 투자를 이상하게 했어요. 그리고 보게 되면 현금성 자산이 1628억이었는데 이 현금성 자산에 상당하게 달하는 현금을 털어서 고려아연 주식을 사들였고요. 투자와 연구개발비에 써야 될 게 이상한 데 간 거죠. 그리고 현금을 써서 지금 고려아연 주식으로 150억 가량의 투자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참고로 최대 주주가 50%를 넘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 이후 배당을 하지는 않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3천억이 넘게 이익 잉여금으로 남아 있고요. 이 중에서 배당이 가능한 임의적립금이 3천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게 되면 배당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배당이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50%가 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를 배당을 하게 되면 고려 아이언을 포함을 해서 다른 쪽이 돈을 많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고려 아이언을 가져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화 정책 없습니다, 얘네는. 그런데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 CXL입니다. 코리아 서큐트가 차세대 반도체 CXL을 비롯해서 LPC AMM을 개발 중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올해 흑자전환되고 내년이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하면 주가는 역시 바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증권에서 얘기를 해드렸던 리포트 내용을 보게 되면 애플의 아이패드향 신규로 MLB를 공급을 하고 두 개 모델 중에 한 개를 담당해서 MLB의 매출 비중이 27% 이상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제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 코리아 서큐트. (2022년이) 사상 최대의 실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5,000원대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23년은 전방 산업의 부진으로 주가가 약세가 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적자 기록을 했는데 지금 관련해서는 이 박스권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1분기 실적은 적자였습니다만 2분기부터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CXL 관련주로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분할 매수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일 시초가, 두 번째는 17,000원대까지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박스권 상단이었던 21,5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코리아 서큐트가 내일 하락을 하면은 이거는 보면 안 돼요. 어디까지? 13,500원 이하로 보셔야 됩니다. 13,500원 이하로 보게 되면 이는 박스권 이하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분기, 3분기 좋아지고요. 4분기에 실적이 안 좋아져요. 그러면 4분기에 실적 안 좋다고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매수를 해갖고 35,000원대까지 끌고 가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실적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 방향으로 말씀을 지금 드렸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고영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물론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좋아지는데 사상 최대 실적은 내년이 돼야지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분기로 보게 되면 2분기, 3분기까지는 소폭 좋아지는 모습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를 가지고 뭐 떼돈을 번다 이 관점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18,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지지가 나왔던 데가 11,000원에서 11,500원, 1,500원이네요. 이 사이는 계속 지지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는 좀 오버였다라고 보고 있고, 중장기로 보면은 이 박스권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18,000원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단기적으로 뭐 단기라고 해도 한 3개월 정도 걸릴 거예요.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건 시장이 쭉 하락을 하고 반등 나오고, 하락을 하고 반등 나오게 되면서 이중 바닥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 바닥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매수 타이밍 가지셔도 됩니다. 그 가격은 13,500원이고요. 13,500원 돌파 시 17,500원에서 18,000원대까지 올라가고, 이 18,000마저 돌파하게 되면 2만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2분기 3분기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반짝이라도 한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건 대덕전자. 대덕전자도 실적이 작년보다는 좋아져요. 작년보다는 좋아지는데 뭐 엄청 좋아진다 그건 없습니다. 작년보다는 좋아져요. 근데 2022년이 워낙 실적이 엄청나갖고 2024년의 실적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분기로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 좋아지네요. 2분기가 작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분기 대비해서 한 4배 좋아지고요. 대략 한 2배 정도 좋아지네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됐든 이전에 고점 돌파를 한 건 좀 오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냥 매매 관점으로서 본다라고 하면 이전에 지지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여기였고요. 이거 돌파를 하게 되면 저는 28,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한 30%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여기는 저항 부근입니다. 22,200원부터 시작을 해서 23,400원대까지는 저항이라고 보고 있고, 이 저항 돌파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게 되더라도 22,400원이니까 22,400원 돌파 시 28,000원대까지 그냥 끌고 가는 전략으로서 매매를 이어가시면 좋겠고요. 뭐 내년까지 실적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 3만원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내년까지 지금 얘기하기에는 애매한 거죠. HD 현대 건설기가 나왔는데 이거를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한 이유가 뭐냐면, 올해 연간 실적은 일단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죠. 참고로 제가 계속적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실적의 기준은요, 당기 순이익입니다. 근데 분기상으로 보게 되면 계속 좀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를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트레이딩 관점. 뭐 제가 생각하는 건 대략적으로 한 6만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7만 원까지는 좀 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진짜 우크라이나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 7만 500원대까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올라오다가 6만 500원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5만 원대까지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매매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6만 원, 6만 500원 돌파했다고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일부 좀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차라리 그 불타면서 그냥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서 7만 500원대까지 매매를 좀 이어가셔야 됩니다.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거는 끌고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종목들이 여기 있었죠. 아난티가 있었고요. 유진 로봇이 있었고 WCP 있었는데, 뭐 WCP 같은 경우는 2차전지죠. 근데 뭐 실적이 안 나오고
2차 전지 관련주 뭐 언제 풀릴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반기에 뭐 좋아진다라는 얘기 있는데 잘 모르겠고요. 다만 차트상으로는 나왔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차트만 빠르게 얘기를 해 드리자면, 차트만 빠르게 아난티 이전에 저점까지 밀렸다가 저항이 여기 있었거든요. 이 저항. 이게 올라오게 되면 뭐 그 다음에는 한 6만 6,800원 이 수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냥 관심 종목으로 보고 매매 타이밍이 나오면 매매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기다릴 거예요, 저는. 유진 로봇. 유진 로봇은 윗골이 달렸죠. 저항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저항을 돌파 시도에다가 기관 쪽 그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했죠. 그러면서 급락이 나온 건데 10분봉, 5분봉까지 한번 볼게요. 왜 관심을 갖고 있냐면 거래가 여기 터지고 여기 터지고 옆에였죠. 여기 터지고 여기 터졌습니다. 1분봉 보시게 되면 거래가 여기까지 터졌거든요. 이렇게 터졌습니다. 여기도 거래 있었죠. 그리고 윗골이 달고 거래. 그래서 요거는 한번 슈팅 나오면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뉴스가 나왔던 건 자율주행 로봇 공급 계약에 따라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거는 저는 차라리 8,200원을 돌파를 하는 관점에서 잡을 거예요. 그 전에는 뭐 아무리 흔들린다라고 하더라도 매매하는 데에서는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뭐 유진 로봇 이런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WCP. WCP는 일단은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은 36,000원입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여기 적어 놓은 게 36,000원대예요. 그 36,000원 돌파하기 전에는 매매 안 할 거니까요. 일단 이런 종목이 있다, 이 정도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이 타이밍이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타이밍이 나왔고 조정을 받고 뭐 어떻게 되면은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를 해드렸어요. 많은 종목들을 리뷰를 해드렸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내용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이 보통 10일 기준으로 제가 리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라도 언급을 했던 종목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요, 어차피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에 대해서는 리뷰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뭐 개인이 갖고 있는, 내가 그냥 매수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리뷰를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 2일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날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장 또 리뷰 앤 프리뷰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 내일 다시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